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에 하나 박근혜 윤석열 지지는 자폭이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받고 석방된 이후에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 것이냐라고 일관되게 참 제 나름의 충언을 드렸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윤석열을 지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유무형의 압박이 굉장히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 밖에서 보내온 편지 공작, 이 편지 공작에 휘둘려 가지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지내온 세월이 그냥 일거에 없던 일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퇴장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저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퇴원하시면서 입을 열 때까지 저는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에요. 수박보수라는 인간들이. 엊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 사기 탄핵이다, 이게 떠들었던 자들이 지난번 4.15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황교안이하고 황교안이가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방아쇠를 당긴 인간이라고 김평우 변호사가 명백하게 규정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을 데려다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시켰는데 그 누가 시켰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역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광화문 또는 무슨 대안문에서 태극기 집회할 때에 마이크 잡고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협조해가지고 김무성하고 협조해서 만든 게 누구냐? 그게 황교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황교안이가 유승민이가 누구예요? 유승민이라고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계셨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태극기 세력을 향해서 거대 야당과 손을 잡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만들었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수박보수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아니면 정권 교체할 수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그 세력들인 거예요. 완전 이건 정말 친일파의 후손들. 역대 정권이 어떻게 바뀌던 간에 그 사람 중심으로, 그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하는 그 정말 영혼 없는 그런 수박 보수들. 결국은 이자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계실 때에 편지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줘야만 우파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어림없는 소리죠. 그거에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평우 변호사하고 윤창중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게 우리 공화당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패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대패했잖아요. 지금 그런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삼성 서울병원에 엄청나게 편지질해서 편지 공작할 겁니다. 네, 나평균님,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해야 된다. 그래야 정권 교체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아침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정말 역대 최악이다. 역시 세계 최고 권위신문입니다. 역시 세계 최고의 권위지예요.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분석, 이런 글이 안 나오는 거야. 네? 엊그저께 조선일보 김대중 씨가 쓴 그 칼럼을 보세요. 윤석열을 찍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이야. 그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한다는 조선일보에서 가장 오래 글을 쓰는 80이 훨씬 넘은 이른바 노 언론인이 쓸 글이냐고. 그게 지금 그거 정말 수준의 문제지. 결국 윤석열 지지하라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은 대장동, 윤석열은 항문침. 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항문에 침 넣는 전문가가 윤석열을 수행했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윤석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역대 최악이다. 네? 한국 선거, 남한의 피보털 프레지던셜 일렉션, 대단히 중요한
그야말로 시금석과 같은 대통령 선거가 스캔들, 추문, 비커링, 상호 막 인신공격하는 거, 인설트, 모욕으로 marred by, 얼룩져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계적으로 중요하지만 정작 후보들은 진지한 정책 논의보다는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다. Election of the unfavorables. 비호감 후보들의 선거라는 거예요.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의 한국 정치 전문가 다시 트라우트라는 분은 이번 선거는 두 악중, 차악을 뽑는 선거. The lesser of two evils. 두 악 중에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거야. 이 두 악 중에 차악을 뽑는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악을 지지하라는 이야기야. 네, 이진아님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워싱턴 포스트의 이 글을 나는 명심해야 한다고 봐요. 정권교체라는 명분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해야 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워싱턴 포스트가 말한 대로 이번 선거는 두 악 중에 한 악을 뽑는 선거야. 정말 소름이 끼치는 글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겠냐? 누가 승리하든 유권자들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서울과 평양, 베이징, 워싱턴, 도쿄의 미래 관계를 결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지만 끝없는 논란에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정확하게 상황을 봐야 돼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아무 책임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책임을 집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그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대선 후보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한 사람이에요. 생매장이 돼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지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오신 분이에요, 지금.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든 안 하는 문제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네.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할 경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윤석열 손을 들어주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에 윤석열 손을 들어주냐 이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지지선을 할 경우 이른바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올 겁니다.
진영 싸움에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CESH님, 오늘도 칼 같은 분석 기대합니다. 지금 칼 같은 분석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신을 정치 보복한 문재인과 그 세력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마치 보복을 한풀이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문재인한테 당한 정치 보복에 대해서 한풀이를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일단 우선 윤석열이 누구냐 이거야. 문재인의 사냥개 역할을 잘해가지고 특검에서부터 공을 세워가지고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검찰총장이 된 초고소 승진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박 대통령이 찍어준다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야. 완전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지. 누구로부터?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윤석열을 지지할 경우 윤석열한테 당해도 싸다. 그런 조롱과 희롱을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치라고 이른바 수박보수들이 편지질하고 있냐 이거야. 이건 완전히 죽음 속에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런 진영 싸움에 뛰어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한 게 된다면 만에 하나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오로지 소신과 지조와 절개와 신념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수천만 명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쓴 이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서 국민들한테 보낸 이 답장에 한자도 나는 변화가 없을 거로 봐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그럴 뿐이다.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서 그 피를 토하면서 쓴 이 글과는 달리 한자라도 만약에 삐끗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로부터 나는 심판을 받게 될 걸로 봐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서 나오시면 해야 될 일이 국민들과 함께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두 가지 문제. 과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되는 그 우호적인 세력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세력이 정권을 잡는 거하고 오히려 그런 세력이 정권을 잡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회복하는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윤석열이가 지금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난도질하고 생매장했던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인간적 사과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 뉘우침도 없어요. 어떤 인간적 뉘우침이 없어요.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심경을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이었다. 걱정이 많이 됐다. 이거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 하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비인간적인 매정한 인간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굴에, 탄핵 배신자, 부역자, 그 세력의 소굴이에요. 이 자들이 모여가지고 재집권해서 박근혜 탄핵을 아예 그냥 묻어버리겠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엄청난 정치적 시련에 빠질 거예요.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할 경우에 윤석열이의 적폐청산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이 윤석열이가 휘두른 그 피비린내 나는 칼춤에 희생된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도.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사설이에요.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윤석열이가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중앙일보 인터뷰죠.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느냐.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먼지 털듯 표적 수사를 하면서 내세운 구호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국정원장, 장차관, 국회의원, 군 장성, 각 부처 공무원까지 200여 명이 구속됐고 1000명 이상이 수사받았다. 지금 이들 중에 아직도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 국정원장 3명, 원세훈까지 4명. 이들의 징역 합계가 100년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100년이 넘었다. 5명은 수사받는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겉으론 비리와 부조리를 없앤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었다. 조선일보에게 조선일보. 윤석열이가 정치보복했다는 이야기에 지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서 병원에 나오시면은 윤석열이에 대해서 그야말로 뼈를 추려야만 되는데, 뼈를 추려야 마땅한데, 윤석열을 지지하라? 조선일보 사설에 오늘 아침 깜짝 놀랐어요.
2년 가까이 이어진 적폐청산 탓에 국민은 그 말만으로도 피로를 느낄 지경이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후보에게서 듣게 됐다. 자,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지지할지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조마조마해. 이 마음이. 아니, 조선일보에서 나온 거야. 박근혜 정권에 참여했던 고위공직자 장성 국회의원 할 것 없이 200여 명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을 수사했고.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지가 당하지 않았다고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에 저항한 것만 하더라도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 난도질한 건 사면이다? 용서받은 거다? 지가 이런 거 안 받았다고, 지가 이런 거 안 당했다고 윤석열 찍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지지해야 된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감옥을 간 200여 명, 그리고 윤석열한테 불려가가지고 수사를 받은 1000명, 그 1000명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이른바 석고대죄를 했다 하면 그건 모를 일이지. 석고대죄를 해도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이건. 그런데 지금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동아일보 보라고. 동아일보 오늘 사설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윤석열이가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의 무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과거 정부에만 초점을 맞춘 적폐청산 수사로 관련자 여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은 대부분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 윤석열이가. 아니, 자기가 정권 잡으면 한동훈이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시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야.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완전히 앞잡이였거든. 윤석열 후보나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한 그의 측근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모처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할 말을 했구만.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문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른바 윤석열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득이, 자기 말대로 부득이 국민의힘의 보수로 위장 취업해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노무현 영화 보고서 2시간 동안 혼자 우는 사람이 이게 좌파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건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야. 강정마을 해군기지 가가지고 제주도 노무현의 결단을 회상하면서 말을 잊지 못했잖아. 울컥해가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가수 이승철이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무현 추모하면서 이른바 공중파 SBS에 나와가지고 개목 다듯이 돼지 목 다듯이 노래 불렀잖아.
박근혜 대통령과 이념적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청와대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건 제2의 김영삼보다도 더 좌파적인 방식이지. 대한민국 현대사, 근현대사를 모두 갖고 있는 청와대를 다 해산시켜버리겠다는, 해체하겠다는,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어제 윤석열이가요, 김종인 측근이라고 하는, 여러분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형외과 교수 알죠? 김대중의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와 정말 이건 살아있는 철새. 김종인한테 붙었다가 김종인 날아가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면 국민의힘의 통일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김근식이라는 이 자가 햇볕 정책을 포기 선언하는 그 책을 써가지고 북 콘서트를 했어요, 어제. 근데 거기에 윤석열이가 참석해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윤석열이가, 나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완전히 정말 돌아버리게 만드는구만. 아니, 햇볕 정책의 오리지널 신봉자가, 오리지널 햇볕 정책 파리가 햇볕 정책은 실패한 거라고 하는데, 윤석열이는 실패한 게 아니고 햇볕 정책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김대중은 이른바 국민 통합을 몸소 실천한 성인 정치 지도자다. 자, 근본적으로 윤석열의 머릿속은 이거 근본적 좌파야. 내가 볼 때 좌파 원리주의자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을 용서할 시간이 아직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윤석열의 피비린내나는 칼춤에 의해서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만 유일하게 지금 사면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200여 명은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 답장을 쓸 때 뭐라고 했느냐. 나 때문에 그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걸 너무 가슴 아프다. 윤석열을 과연 내가 지지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과 박근혜 정권에 참여해가지고 패가망신하고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 사기 탄핵이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라고 지금 5년 2개월 동안 종교적 신앙처럼 믿고 있는 그 국민들의 눈망울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건 역대급 자가당착이다. 자기 배신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건 자폭하게 된 것입니다. 명분과 원칙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런 자가당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을 편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은 박근혜 내 편이다. 모든 악우는 지나갔다.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차근차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힘으로 이른바 탄핵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간신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질하고 있는 저 수박 보수들의 꼬임에 꿰매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